인류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불리우는 중국 만리장성.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중국이 돌연 명대 만리장성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롭게 선포한 만리장성의 동단 기점은 압록강변의 단동시 호산성이다. 호산성은 기존의 동단 기점인 산해관에서 약 2,500km 동쪽에 위치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명대 만리장성은 압록강변에까지 이르게 된다. 국내학계는 즉시 반발했다. 고구려성을 이제 바꿔가지고 이것이 중국식 성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 결과 고구려는 물론이고 만주족의 우리 문화는 사라지게 되겠죠. 이 고구려사 빼앗기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중국의 동북공정과도 관련되는 일입니다. 명나라 시대 만리장성이 압록강변 호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중국. 새로운 만리장성은 고구려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만리장성. 세계가 인정하는 중국의 문화유산입니다. 바로 이웃에 있는 우리들도 즐겨 찾곤 하는데요. 지난해 돌연 중국이 이 만리장성의 동쪽 끝을 압록강변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 만리장성이 우리 고대사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경에서 73km 떨어진 모전곡 장성. 옛 모습과 흡사하게 보존돼 만리장성 중에서도 명소로 꼽히는 구간이다. 능선을 따라 이어진 성벽, 돌과 전돌을 이용해 쌓았다. 석축 부분은 돌로, 윗부분은 구운 벽돌인 전돌로 쌓아 지었다. 장성의 중간중간 위치한 공심돈루. 소단이 전투를 지휘하는 일종의 전투 초소다. 안으로 들어서자 뻥 뚫린 내부가 마치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 평소엔 여러 방향으로 적을 감시하고 긴급 상황엔 침입해오는 적과 맞붙어 전투를 벌이며 교란시키기 위한 구조로 돼 있다. 돈루에서 적을 발견하면 곧바로 신호 체계가 작동된다. 일종의 통신시설인 봉화대, 연기나 횃불을 밝혀 위험을 알렸다. 장성엔 이런 통신시설과 감시시설이 지휘 통제소 아래 일정 간격으로 배치돼 있다. 이들은 성벽을 따라 이어져 장성의 방어 체계를 완성한다. 중국의 서북방 변경 지역에 위치한 만리장성의 서쪽 끝 기점인 감숙성 가욕관. 내성과 위성의 이중 구조에 성벽의 높이가 10m에 이르는 웅대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 가욕관 내성의 성벽은 흙으로 쌓았다. 초기 만리장성 또한 그랬다. 최초의 만리장성은 전국시대 제나라, 연나라, 초나라, 진나라 등이 흉노 등 북방민족을 막기 위해 쌓기 시작했다. 건축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초기의 성은 대부분 흙을 다져 쌓은 토성이다. 흙과 지푸라기를 섞어 견고함을 보강했다. 만리장성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건 명나라 때다. 북방으로 쫓겨난 원나라의 몽골 세력을 막기 위해 연산 산맥을 따라 기존의 성을 잇고 강화하면서 장성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명대만리장성의 동쪽 기점으로 알려져 온 하북성 산해관. 만리장성 동쪽 끝에서 만나는 최초의 관문이란 뜻으로 천하제일관이라 불리웠다. 전도를 쌓아 만든 성벽의 높이는 14m, 넓이는 7m에 이른다. 산해관의 남쪽 끝은 발해만과 맞닿는다. 성벽을 지키던 적대엔 이곳에서 만리장성이 시작됨을 알리는 글이 새겨져 있다. 하지만 작년부터 이곳의 위치는 흔들리고 있다. 确定明长城东端起点在辽宁丹东鸭绿江畔的虎山，现在确定明长城是东起辽宁虎山，西至甘肃嘉峪关，从东向西行经10个省区市，总长度是8851.8千米。那这也是人类有史以来首次掌握明长城的确切长度。 장성의 동쪽 끝이 산해관이 아니라 호산이라면 명대만리장성은 약 2,500km가 늘어나 8,851km에 이른다. 중국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 这个关是万里长城这个最东边的关吗？东部的起点呢？东部的起点。对，天下第一关。它这个是中国的长城的最末端吗？不是最末端，起点。起点。对，是起点。东边的起点。对对对。那他们，我看那前两天报说，那个虎山那儿不也有一个，他们被齐为东点吗？起点吗？哪儿？虎山，丹东虎山长城吗？虎山？啊。有吗？你听过？你听说过吗？没有，不知道。 신의주가 마주 보이는 압록강변 단동시. 압록강변을 따라 10여 킬로미터를 달리면 문제의 호산 산성이 나타난다. 압록강과 애하가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호산. 호랑이가 누워있는 형상이라 해서 호산이라 부른다. 입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만리장성의 동쪽 끝임을 알리는 대형 표지판이다. 새로 세운 관문은 기존의 동단기점인 산해관과 흡사하다. 성의 공식 명칭은 호산장성. 단동시는 이곳이 만리장성의 시작점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각종 표식도 설치돼 있다. 관광객도 늘었다. 这什么时候的长城啊？明吧？是明长城哈。对，明长城。什么？它是明朝的时候长城的起点。 한국 관광객을 의식해서인지 한국어 표시까지 따로 해두고 있다. 성벽은 남북 방향으로 길게 이어져 있다. 중국은 이 일대에서 명나라 때 만리장성의 옛 터를 발견하고 그 위에 성을 복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성이 들어선 구간은 1.2km. 앞으로도 복원 공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성은 몇 번을 쉬어가야 할 만큼 경사가 급하다. 의외로 험한 지형이다. 가파른 능선을 따라 이어진 성. 헌데 제작진은 신축한 성벽과 엇갈린 방향으로 눈에 띄는 흔적을 발견했다. 돌을 가지런히 정렬한 흔적. 동서로 띄엄띄엄 이어져 있다. 여기도 바닥돌이. 흙을 걷어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덮은 거죠. 그것은 돌을 정교하게 짜맞춰 쌓은 성벽이었다. 한양적인 고구려 성벽인데 석축은 남고 윗부분은 무너져 내린 상황. 높이가 상당해 보였다. 이 앞에는 후대에 보축한 거지.
후대에 보축한 거고 이건 원래 성벽들인데 성벽 이제 적심석까지 저 높이까지 올라갔을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와 적어도 한 6, 7m는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밑에까지. 무너져 내린 성벽 아래론 그곳에서 빠져나온 듯한 돌이 흩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아. 근데 그 이런 55cm. 마치 옥수수알처럼 앞은 볼록하고 뒤는 뾰족한 쐐기형의 돌. 이 높이가 어이구. 높이가 20cm. 20cm. 네, 돌을 다듬어서 이게 품자형이죠. 일종의 이것도 품자형인데. 성벽은 이 쐐기 모양의 돌을 품자 형태로 쌓아 지었다. 쐐기돌을 이용해 성을 쌓는 것은 전형적인 고구려 양식이다. 고구려인들은 쐐기돌을 육합 쌓기로 쌓고 반대면에 돌을 맞물려 성을 완성했다. 그에 반해 중국인들은 흙을 다져 속을 채우고 벽돌로 지지대를 쌓아 성을 완성했다. 두 성은 충격에 대한 강도가 달랐다. 고구려의 그 어떤 성곽의 특징은 그 토성 그리고 석성, 토성, 혼축성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석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성곽은 대개 흙으로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명나라 이후에 와서는 이제 벽돌성이 많아지게 되죠. 따라서 이제 고구려와 중국의 어떤 성곽의 차이를 구분한다고 한다면은 고구려는 돌로 성을 만들고 중국은 흙으로 성을 흙이나 벽돌로 성을 만든 그러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산에서 발견한 고구려의 성벽은 중국이 신축한 남북 방향의 성벽과 직각으로 교차해 있었다. 이 성은 어디까지 이어졌던 것일까? 중국이 펴낸 약식 발굴 보고서에 관련 사실이 기록돼 있다. 보고서는 고구려 성이 호산을 둘러싸고 있고 명대장성이 중자 형태로 이를 관통했다고 적고 있다. 고구려 성은 호산 전체를 감쌀 만큼 거대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중국이 남북 방향으로 신축한 장성의 성벽에 눌려 있다. 명대 만리장성의 새로운 동단 기점으로 지목된 호산 산성. 그곳에 고구려가 묻혀 있다. 중국은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압록강변 호산에 만리장성을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만리장성의 석축을 발견했고 그 위에 새롭게 성을 쌓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중국이 신축한 성벽 아래에는 또 하나의 고구려식 석축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고구려 석축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1990년 호산에선 중국 역사상 보기 힘든 유적이 발굴됐다. 호산의 고구려 성벽 아래쪽에 얼핏 봐선 형체를 구분하기 어려운 제법 큰 구덩이가 있었다. 구덩이의 입구는 흙으로 메워진 상태. 그것은 직경 4.4m, 깊이는 6m에 이르는 대형 우물이었다. 벽면은 성벽돌과 똑같은 형태의 돌로 지어져 있었다. 고구려 성에서 보이는 품자 쌓기 구조가 그대로 적용됐다. 성을 쌓듯 돌을 품자형으로 쌓아 축조한 대형 우물. 그것은 병사들과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필수 시설이었다. 우물의 규모로 보아 성 안에 주둔했던 인원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근에 위치한 고구려 성산 산성. 이곳에도 유사한 시설이 있다. 물을 가두어두는 수뢰,
폭 5m, 높이 6m, 길이 60m의 긴 탱크 형태로 품자 쌓기로 지었다. 이쪽에 보면은 이건 고구려식 그 성벽돌, 이런 것도 성벽돌, 고구려식 축성법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그 석축을 쌓고 진흙을 발라서 물을 가두는 양식은 우리나라 삼국시대 성에서는 거의 다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호산에서 고구려의 흔적을 지웠다. 만리장성 동단기점을 기념해 만들어진 호산장성 박물관엔 이곳과 관계없는 한나라대의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고구려의 쇠깃돌은 명대만리장성의 기초석으로 둔갑했다. 우물조차 중국의 것처럼 소개되고 있다. 고구려에 대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는 설명문. 그런데 이 안내문에 호산의 박작성이란 말이 등장한다. 박작성은 어디일까? 구당서에 박작성이 등장한다. 박작성은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고구려의 성이었다. 648년 3만여 명의 당군이 산동반도의 내주를 출발, 바다를 건너 압록강으로 쳐들어왔다. 당은 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퍼붓지만 함락이 쉽지 않았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그 이유가 기록돼 있다. 박작성이 호산에 위치한 고구려 성인 것일까? 산 위에 올라 기록의 내용을 확인해 봤다. 호산의 정상. 가파른 절벽은 능선을 이루며 마치 성벽처럼 자연 요새를 구축하고 있다. 산 아래로 흐르는 압록강과 애하. 그것은 천혜의 방어막이었다. 고구려의 수도인 국내성은 압록강 중류에 있습니다. 그런데 박작성은 압록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고구려가 압록강 하류에 있는 박작성을 취하게 되면은 그 압록강을 통해서 서해바다로 나갈 수 있는 해상 교통로를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박작성을 취하게 되면은 바로 요동 지방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또 거점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구려의 어떤 대외 진출 과정에 있어서 박작성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압록강가에서 출발한 고구려는 정복 사업을 통해 급속히 팽창했다. 고구려는 철갑 기마무사에 의한 기동성 있는 기습 공격과 험악한 산과 강을 이용한 철옹성에 의지해 강역을 넓혔다. 국내성에서 압록강을 따라 250km 지점에 위치한 박작성은 서해로의 해상 진출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고구려 해양 방어 체계의 핵심이었다. 호산에 고구려의 박작성이 있었다는 사실은 중국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고과견감 91년. 1991년 호산 일대를 발굴한 중국 조사단은 이곳에서 쇠깃돌로 쌓은 석축과 대형 우물을 발견했다고 기록하고 이곳에 고구려의 대형 성벽터가 있었다는 발굴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 전 유령성 박물관장 왕면후가 집필한 고구려 고성연구. 그는 1994년 호산성 일대를 조사하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중국은 이 모든 결과를 무시했다. 92년부터 이곳이 장성의 일부라며 새로운 성을 쌓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호산 장성이라는 현판까지 내걸었다. 그리고 보란듯이 한글로 된 안내문도 붙였다. 주민들은 모든 과정을 기억하고 있다. 原来那个是什么坡？是山吗？还是什么？是山，就这么一个山。啊，就什么都没有啊。他说那就是修完了以后，大年他妈咱也记不清。 호산장성이란 이름은 주민들조차 생소하다. 山完了，你后期就是怎么是姑娘出来这么个湖山，就起名叫湖山，湖山长城。过去哈就是没有这么玩，后期就建设这么个湖山长城。 지도엔 어떻게 표시돼 있을까? 명대학자 이묵이 제작한 대명여지도. 만리장성의 동쪽 끝은 산해관이다. 분명한 학술적인 근거가 먼저 제시되고 난 이후에 이것이 만리장성이냐 아니냐 하는 그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만리장성과 관련된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명대에 제작이 된 대명여지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만리장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서쪽 가욕관에서 시작이 된 이 장성은 동쪽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바로 이곳 산해관에서 멈춥니다. 이렇듯 당대의 지도로 명확하게 확인되어지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은 이 장성이 산해관을 넘어서 동쪽으로 계속 뻗어나가다가 압록강변 호산에 이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들은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호산장성은 무엇을 근거로 건축된 것일까? 호산성 복원은 요령성 문물연구소와 연구소의 종신연구원인 풍영겸의 주도로 추진됐다. 这个地方一段一段都非常清楚，就在这段。就是这个。哦。现在还有。在哪里有痕迹？在哪边有痕迹啊？长城到处都有。都是。我的照片都有。哦，照片都有，都照了。但是现在保存不好吧？保存不好。就最近这些年保存不好，用什么的这个有的雨水大时候就给冲毁了。我去那时候那我调查我都调查30-40年了，我从一。 그의 조사 내용은 고광연감에 짧게 실려 있다. 예, 이 연감에다가 1990년에 그 3개월 동안 발굴한 내용을 한 페이지도 제대로 안 되는 이런 그 약식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는 화산에서 명대장성의 석축을 발견했으며 이것이 고구려의 성을 관통하고 있었다고 기록했다. 有这个报告有没有？这个现在没写，没写报告，没写呢，我准备将来写。这个是图啊、记录啊、这个照片啊，这都有。将来我准备将来，现在我手头吧。 제작진은 그의 저서에서 어렵게 호산의 발굴 사진 몇 장을 찾아냈다. 동서로 뻗어 있는 고구려 석축과 그가 명대 것이라 주장하는 남북 방향 석축은 그 형태에 있어 다를 바가 없다. 어떤 학술적 근거나 자료조차도 제공하지 않은 채 중국은 호산의 장성 복원을 시작했다. 석축 시석이 나왔고 또 그 주변에서 이제 석축열이 이제 쭉 나왔는데 이 석축열을 중국 학계에서는 만리장성 관련 유적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만리장성 관련 유적인지는 아직 그 학술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단정을 하고서 그 석축열 위에다가 벽돌로다가 만리장성 관련 유적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가 발견한 것이 명대 만리장성의 석축이 맞다면 신축한 장성의 끝부분에도 이와 이어지는 석축이 있어야 한다. 연장 공사를 앞두고 있는 신축 장성의 끝지점. 지금 여기가 전면 탱커거든.
전혀 여기는 저 성에 하부 구조가 안 보인다. 이런 것도 그냥 뭐 자연성이지. 성도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는데 저쪽으로 이어져야 되면 여기 하부 구조가 다져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가지고 지금 저 집 위에 전봇대 있는 데로 가야 돼요. 도로 건너편에 성벽의 하부 구조가 있는지 확인해봤다. 잡석들이고 이거 뭐 이쪽이면 당연히 이제 이쪽으로 이게 왔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여기까지 봐야지. 예, 이쪽으로 이어졌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생코거든. 이게 다 생코야. 이게 생코야. 성벽은 없고. 만리장성이 연결돼 있었다면 의뢰 있어야 할 석축이 발견되지 않는다. 능선을 따라 약 5km를 탐사했다. 호산에서 뻗어나온 만리장성의 석축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북쪽으로 산성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산성 뒤에 그 누각 뒤에 산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흔적이. 중국 학자의 저서에서도 호산에 장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현 장성학회 회장인 화하자. 그는 자신의 저서에 호산 인근엔 장성이 없다고 기록했다. 지난 1990년대 초에 이 호산성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의 아주 대형 고구려 시대에 대형 우물이 나왔고요. 또 석축 시설들이 좀 일부 나옵니다. 중국 학계에서는 이 석축 시설들을 갖다가 그 명나라 때의 그 만리장성 관련 유적이라고 해석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 그 벽돌성으로 둔갑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만리장성의 일부라고 주장하지만 옛 성벽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호산성. 중국의 근거 없는 해석과 졸속 복원으로 호산의 고구려 성은 만리장성으로 둔갑해 1500년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중국은 호산에서 만리장성의 유적을 발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학술적인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제대로 된 보고서 하나 없이 예산을 투입해 서둘러 장성 신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장성 개념에 대해 그 이전과는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하북성에 위치한 산해관. 명을 건국한 주원장의 명령으로 1381년에 지어졌다. 명나라는 연산 산맥을 따라 성을 이어 장성을 축조하고 산해관에 군사를 배치해 북방에서 내려오는 몽골의 침입을 막았다.是在公元1381年开始，由这个大将军徐达在此监官守卫。 1368년 주원장은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를 밀어내고 대륙을 통일한 후 명을 건국한다. 원나라는 명에 쫓겨 북방의 초원지대로 후퇴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명나라는 몇 차례 북방 정벌을 단행했지만 그 성과를 얻지 못했다. 1449년 급기야 하북성 토목에서 명의 정통제가 몽골족에게 포로로 잡히는 사건이 발생한다. 결국 이러한 명대의 최대 적대적 세력이었던 몽골을 방어하기 위한 명나라의 당책은 방어선을 쌓는 것이었고 결국은 이것은 요동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요동 변장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방어선을 쌓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요동 변장은 명이 산해관에서 압록강변에 이르는 지역에 목책과 토담, 석축 등을 혼용해 구축한 방어선이었다. 이것은 작년 말 중국이 새로 주장한 명대 신만리장성의 구간과 일치한다. 변장은 장성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장성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쭉 연결해서 쌓는 것이고
이 변장 중에 일부는 그 보르성이나 특수한 지역에 그 성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된 장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요동에 관련된 고문헌을 집대성한 요해 총서에 따르면 요동변장은 18단계로 나눈다. 그리고 이 중 마지막 구간인 봉황산에서 압록강변까지는 목책으로만 경계를 삼았다고 적고 있다. 이 구간은 호산성이 위치한 지역이다. 이 요동 변장은 압록강을 오다가 중간에 염창보에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 형태가 틀리고 염창보부터 압록강까지는 산 위에 주요 자연적인 험세를 이용해서 중요한 군사 거점을 세우게 됩니다. 이건 일종의 전초기지고 이런 전초기지가 끝나는 지역이 압록강변이고 이것이 지금의 압록강의 동단 기점이라고 보고 있는 호산산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학자들은 장성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만리장성에 대한 연구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중국의 장성사란 책에선 목책은 장성이라 부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동변장의 마지막 구간인 봉황성 입구. 지금은 작은 장터가 들어서 있다. 그런데 이곳에 변문이란 이름을 단 상점들이 많다. 변문은 무엇일까? 변문은 봉황성 입구에 있던 명과 조선 사이의 일종의 관문이었다. 변문이 있던 구간은 양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일종의 비무장지대. 사신들의 사행길이자 국제적인 무역거래소였다. 이 봉황성이라고 하는 지역은 실제로 조선의 사신이 명의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 곧 책문이 설치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양국 간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명나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기 때문에 명과 조선의 국경 완충지대의 성격이 강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봉황성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엔 군사시설이 구축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를 존중하기 위한 조선과 명 양국의 합의이자 배려였다. 호산성이 있는 요동변장의 마지막 구간. 그곳은 양국의 정치력과 군사력이 미치지 않는 빈 공간이었다. 그곳에 적을 방어하고 때론 공격하기 위해 마련하는 군사시설인 만리장성은 없었다. 네, 지금 보시는 이것은 조선 후기에 제작이 된 해동지도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목책에 선명한 실체가 보입니다. 나무 말뚝을 연이어 박아 만든 경계선, 바로 이것이 목책이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 군사시설을 탄탄한 성벽으로 이어서 만든 장성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것마저도 장성의 일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확장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12월에는 이 만리장성이 고구려의 심장부까지 들어왔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고구려의 첫 수도 오녀산성이 위치한 환인. 환인에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통화시 외곽 협신둔 북쪽 산 위에 고구려의 성이 있다. 자안산성은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 국내성을 향하고 있다. 왼쪽으로는 혼하가 흐르고 오른쪽으로는 한미일하라고 그래서 그 삼각점에 있습니다. 삼각지점에서 아주 그 해발 한 200m 이상 고지인데 동쪽으로는 약 1.1km의 동벽이 이렇게 수직으로 깎여 있는데 자안산성은 국내성 방어의 거점으로
고구려의 수도권 방어 체제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중국은 이곳 인근 통화연에서 한나라 시대의 만리장성을 새롭게 발굴했다고 보도했다. 其中展示了第3次全国文物普查当中所取得的成果，还包括吉林省新发现的4处秦汉长城，如南台子古城址、刨卷沟南山烽火台、欢喜岭3对烽火台、川排沟烽火台等共11处，目前4处已经确定为秦汉长城。 이 결과에 따르면 감숙성 옥문관에서 란주로, 다시 내몽고에서 요동으로 이어지는 한나라 시대 만리장성의 동쪽 끝은 신빈에서 통화로 10km 남짓 연장된다. 통화연 산커 위수진 남쪽 0.5km 지점. 한나라 시대 만리장성의 유적이 발굴됐다는 남대자 성터가 남아있는 마을이다. 연호 농촌과 다를 바 없는 농가에서 이의 성터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남대자 성터의 발굴 현장을 찾아볼 수 있었다. 他这个什么时候挖掘的？去年子在6月天吧。哦，6月天。都是那个高开花时候呢。哦，那怎么现在没了呢？也就填死了，掏完骨以后应该走了就拿填死。哦，这个是不是城墙？这就是。这城墙。嗯，这个地方是有石头多吗？有石头，就这一溜边都有石头。这四方面都有石头。嗯，那边那个这个那个坑那哈还出点红土呢。啊，这是红土。 어유 교수님 이게 뭐 지금 이것만 봐도 높이가 밑에서 보니까 뭐 높이는 상당한데요. 북쪽 성벽이 있었던 지점. 흙으로 쌓은 축대의 흔적이 남아 있다. 토축의 높이는 약 6m에 달했다. 이제 이쪽으로 돌아서면은 성벽 주위론 물이 흐른다. 적의 공격을 막는 해자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성벽 한켠엔 적을 감시하는 막루터가 남아있다. 유독 막루 주변에 집중된 돌들. 군사시설은 돌을 이용해 쌓았다. 동서 길이 36m, 남북 48m. 비교적 작은 규모의 성이었다. 발굴 당시 이곳에선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다. 여기서 중심이라고. 깊이가 한 1m 50 이 정도 됐다고. 중국은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을 근거로 이곳이 한나라 시대 장성임을 주장하고 있다. 남대자 성터에선 한나라 시대의 석기와 도자기, 철기 등이 출토됐다. 하지만 인근 마을에서 이 성을 부르는 이름은 다르다. 高丽城啊，对，就这个。叫什么城？高丽城。 1986년 발간된 통화연 문물지. 남대자 성의 발굴 결과를 담고 있다. 학자들은 이곳을 고구려가 방어를 위해 건설했다고 적고 있다. 게다가 이곳은 그 형태로도 장성이 될 수 없다. 남대자 성은 평지 위에 세워진 방형 토성이다. 그 지역에 가보니까 그 남대자 고성이라고 하는 그 성곽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평지에 쌓은 방형 토성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장성이라고 한다면은 한쪽에 적을 막기 위해서 쌓는 곳이 장성입니다. 따라서 이제 일직선으로 쭉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남대자 고성은 방형 토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방에 적을 막기 위해서 쌓은 토성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그 만리장성 관련 유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학술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남대자 성을 인근의 적백송 성터와 연관시켜 한나라 시대 만리장성의 일부로 보고 있다. 남대자 성에서 남동쪽으로 약 30km 지점에 위치한 적백송 성터.
총 둘레 976m, 남아있는 성벽의 평균 높이는 4.8m로 남대자성과 유사한 방형 토성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도 기와와 토기, 청동 등 한나라 시대와 그 이전의 유물들이 출토됐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무슨 한나라식의 유물이 나오면 무조건 그 한나라 때 그 유물이고 한의 그 성이고 한의 그걸 연장시켜서 장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 뒤에 어디도 장성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중국은 유물을 근거로 이곳을 한나라 시대의 고도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만리장성이라 할 만한 성과 성의 연결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평지성들이 이제 드문드문 몇 개가 있는 곳인데 그것을 장성이라고 볼 수는 없고 최근에 무슨 목적인가 다르게 그것을 쭉 연결해가지고 한대의 장성이 통화제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물론 역사 왜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통화 지역은 환인 집안과 함께 고구려의 발흥지입니다. 그런데 이 한대 만리장성이 통화까지 미쳤다는 중국의 주장은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왜곡하려 했던 동북공정 논리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요동 지역에 있는 다른 고구려 성들은 어떨까요? 긴급히 진단해봤습니다. 요동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고구려 비사성. 비사성은 해발 660m에 이르는 대흑산 절벽 위에 있다. 평지대에서 갑자기 올라서 가지고 이렇게 험준하게. 고구려군은 이곳에서 요동반도를 감싼 발해만을 조망하며 수나라, 당나라와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고구려와 그 당과의 전쟁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가장 먼저 방어했던 그런 성이었던 말이죠. 이게 함락되면 고구려가 함락되는 거야, 결국. 해양 방어의 최전선이란 사명감으로 하나하나 쌓아올렸던 성벽. 하지만 1500년이 지난 지금 성벽은 옛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옥수수알처럼 볼록하게 깎은 고구려의 쐐기돌은 성벽의 하단 일부에서만 드문드문 보인다. 아무렇게나 쪼갠 활석과 고구려의 쐐기돌이 뒤섞인 성벽. 중국은 성벽을 복원한다면서 성벽이 무너진 자리에 잡석을 채웠다. 성벽 아래 경사면엔 고구려 쐐기돌이 흩어져 있다. 예, 이건 저쪽에서 바닥 맨 밑에 지대석으로 흠도로 썼던 돌인데 이게 사용하지 않고 밀려 나왔네요. 이런 데 많은 깔려있는. 성벽 밖으로 돌출돼 적을 삼면에서 공격했던 치. 중국은 4~5m 이르는 치의 폭을 2m도 채 안 되게 축소해 복원했다. 성의 장군이 전투를 지휘하던 점장대엔 중국식 누각이 들어섰다. 점장대의 현재 이름은 옥황전. 콘크리트로 지은 도교 사원에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다. 성의 입구. 비사성이란 이름 대신 중국 지명을 딴 대흑산 산성이란 이름이 새겨져 있다. 관문 안쪽에 작게 남아있는 이름 비사성. 색깔마저 파래 눈에 띄지 않는다. 산의 능선을 따라 이어진 성벽 끝엔 지금도 군부대가 들어서 있다. 성 안으론 군용 도로가 관통한다. 비사성으로 들어서는 입구엔 대형 사원이 들어서 있다. 당태종을 모시는 당황전.
당태종이 이곳에서 병을 치료하고 군사를 지휘했다는 기록에 따라 후대에 만든 건물. 그러나 당태종은 비사성에 온 적이 없다. 후대 그 당나라 벽화나 당나라식 건축 양식을 가지고 보고 놓은 것 같아요. 기록도 없고 이런 곳, 여기 절이 있었다는가, 궁궐이 있었다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비사성의 동쪽 160km 지점에 위치한 성산산성. 내성과 외성의 이중 구조로 이루어진 철옹성이다. 내성인 사령부격인 장대와 병영 등 주요 군사 시설이 배치돼 있었다. 요동의 산성은 고구려 방어 체계의 핵심이었다. 광기토대왕 시절 요동을 장악한 고구려는 유화유역의 1차 방어선을 구축하고 함락에 대비해 2차 방어선을 쌓아 수도를 보호했다. 성산산성은 비록 일부 구간이긴 하지만 일대에서 가장 원형에 가까운 고구려 성벽을 보존하고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깎았어요. 여기 바위에 맞게 이 지대색을 깎았다고 얘기해요. 둥그렇게 약간 바닥에. 고구려 성은 돌 하나하나를 짜맞추듯 깎아서 쌓았다. 밑에가 집안석이고 집안석이 한층 더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층인데 1층도 이렇게 모를 죽였어요. 이게 모죽인 수법인데 이 모진 각진 것을 죽여서 아주 부드럽게, 이게 성벽보다는 성 안에 있는 건물에 이렇게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죽임을 하는데, 이건 굽돌이 양식이라고 그래요. 이 굽돌이 양식들을 이렇게 쭉 쌓아 올렸는데 이건 딜을 쌓기죠. 여기 지금 한 20cm 이상을, 여기는 한 15cm 이렇게 들여쌌는데, 근데 이거는 성벽이 이렇게 쌓으면 안 돼요. 모주림 기법은 건물이나 성벽을 쌓을 때 쓰던 고구려 특유의 건축 양식이었다. 유리한 조건이거든. 이런 성벽은 치열한 전쟁의 순간 속에서도 고구려인들은 성 안의 아름다움을 드릴 줄 알았다. 연개 소문이 머물며 작전을 지휘했던 비사성. 하지만 군사들이 당군의 움직임을 살피던 조망대엔 중국식 누각이 올려졌다. 이름조차 요망대라는 중국식 명칭으로 변경됐다. 내성 안쪽에 자리 잡은 평영유지에도 중국식 건물이 들어서 있다. 형태만으론 영락없는 중국성이다. 지휘 통제소인 점장대. 중국식으로 올린 누각은 콘크리트로 지어 흉물스럽게 표현했다. 페인트가 벗겨진 기둥 여기저기에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난다. 성의 서쪽은 성벽마저도 훼손됐다. 쐐기돌이 빠져나간 성벽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짜맞춘 듯 아름답고 견고하던 고구려 성벽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이게 다 성이에요. 중국 이름 봉황성으로 더 유명한 고구려 오골성. 이 성의 유일한 관문인 남문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돼 있다. 군데군데 남아있는 쐐기돌만이 고구려의 성이었음을 증명한다. 여기가 봉황산인데요. 봉황산 산성은 고구려 때 가장 큰 성입니다. 둘레가 16km. 모든 이 산이 둘레가 산으로 쌓여 있는데 여기만 유독 남문만 터져 있습니다. 남문에 이런 높은 한 20m 이상의 높은 성을 쌓고 여기를 막는 거죠. 여기만 막으면 안에는 전부 안심하고 있을 수 있고, 여기 한 10만 명이 살았다니까, 군민이. 그만큼 거대한 성입니다. 흙더미로 남은 성의 남문은 그나마 반쯤 잘려 있다.
군부대가 생기면서 남문 유적을 절단한 것이다. 산등선 위에 위치한 장대. 쐐기돌을 품자용으로 쌓은 전형적 고구려 유적이다. 하지만 이 또한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손돼 있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군데군데 잡석을 모아놓고 복원을 준비하고 있다. 벽면 한쪽으론 치가 무너진 채 방치돼 있다. 오골성은 적군의 침입에 대비한 다양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북문이 있던 자리, 내려앉은 돌무더기 사이로 성벽을 둥그렇게 휘어도는 또 하나의 벽, 옹성의 흔적이 남아있다. 오골성은 지형과 기술을 결합한 요동 최대 규모의 방어 진지였다. 고구려 천리장성의 한 축이었던 백암성. 요양시 동쪽 30km 지점 등타편에 백암성이 있다. 태자를 끼고 200m 높이의 절벽에 구축한 철옹성. 인근에서 나는 석회석을 이용해 성벽을 쌓아 백암성이라 불리운다. 요동평원에서 평양성으로 가는 최단거리에 위치했던 거점성. 하지만 무너진 성벽은 복원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수나라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요동을 방어하던 천리장성의 요충지 백암성. 하지만 이곳에서 백암성의 이름은 사라진 지 오래다. 연주성 산성이 백암성을 대신하고 있다. 这什么时候的朝代？唐朝啊，唐朝的。哦，这什么朝代的？唐朝的。唐朝啊，唐朝这谁盖的呢？这个薛礼曾董。谁？薛礼。这个城在隋炀帝搁这打过仗。苏阳？隋炀帝呀，隋朝。哦，隋朝。唐太宗也搁这打过仗，就在这个就攻这个城。哦。隋炀帝没攻下来，唐太宗把这个城攻下来。哦，唐太宗。唐太宗用火攻的办法。 我也是看报纸介绍的资料这么说的，所以就把我们唐太宗跟当时跟谁打的呀？当地可能就是当地的土著吧，土著的首领吧，他攻这个城。 중국 문화계에서 고구려 유적이나 발해 유적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 자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 유적 안에 있는 건물지라든가 이런 그 성벽을 많이 보수하고 복원하는 것을 봤어요. 자기네 영토 강역 안에 있는 문화유적이기 때문에 자기네 역사라고 문화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물론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난 2004년 중국은 국내성과 오녀 산성 등 고구려 유적들을 북한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공동 등재했다. 이를 위해 국내성 일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던 중국. 이후 고구려 유적을 도시를 홍보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1987년 만리장성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던 중국. 만리장성 연장이 중국의 주장대로 공식화된다면 그 속에 묻힌 고구려 박작성 또한 그대로 중국사가 될 수 있다. Titre purement technique, mais par rapport à la possibilité que la Chine ou n'importe quel autre pays présente la candidature d'un bien qui se trouve dans son territoire et qui, disons, dans le passé, disons,
représentait une culture qui allait au-delà de frontières actuelles. 유동지역 고구려 성의 훼손과 왜곡은 문화유산 보호의 차원을 넘어 역사 왜곡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 고구려의 심장부까지 파고드는 만리장성 연장 논란. 고구려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의 음모 속에 유동의 고구려사는 흔들리고 있다. 고구려인들이 땀과 지혜로 건설했던 요동 지역의 고구려 성들은 현재 중국인들에 의해 중국식으로 변형이 되거나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만큼 훼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만리장성 확장이란 명분 하에 짓밟히고 있는 우리의 고구려사.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요동 지역의 고구려사는 왜곡되고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할 때 우리 역사의 진실은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